네, 반갑습니다. 7월 19일이네요. 자, 토요일 종목 진단입니다. 2차전지 쪽에서 호재가 나왔죠? 네, 어제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고, 또 관심들이 많이 생겼을 거라 생각합니다.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중국 흑연에 대한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리튬에 대한 부분들, 중국 기업들이 이제 리튬 생산을 좀 줄이겠다, 이제 감산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네, 그런 얘기들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기대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생기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국내 기업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수익을 좀 챙기는 형태로 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이제 주가가 올라가서 이제 상승세를 보이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 우리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 한번 볼 거고요. 전반적으로는 일단 시장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들은 많이 있어요. 2차 전지가 이제 올라간다. 또 테슬라를 팔고 서학개미들이 이제 한국에 있는 2차 전지 종목을 이제 사려고 한다. 많이 내려갔으니까 그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골고루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종목들 어떤 것들 봐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포스코 퓨처엠 먼저 봐야 됩니다. 포스코 퓨처엠은요, 주가가 20% 정도 올랐죠. 자, 위쪽에 꼬리를 살짝 달아주긴 했습니다만, 나쁘지 않은데요. 그죠? 네. 일단은 200일선까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저항 때는 돌파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초입에서 만들어지는 장대 양봉이고 거래량 터졌죠. 자, 장대 양봉에 거래량 터진 것은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이야 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되고요. 자, 포지션 잘 보시면 단기적 관점에서의 이동평선 정배열, 그리고 나서 옆으로 좀 누웠죠. 자, 이게 뭐냐면 돌파 이후에 나오는 횡보 박스. 자, 그 다음에 아래쪽 저점 지지는 여기 12만원 정도에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도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외국 애들이 미리 샀다는 얘기죠. 미리 사가지고 들어왔다는 얘기야. 주가 떨어졌을 때 사서 들어와가지고 진행을 시켰다는 얘기인데, 자, 이거 알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든단 말이죠. 자, 추세를 조금 크게 보면 아직까지는 추세가 하락 추세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슬아슬하게 좀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5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서 이제 추세가 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죠. 자, 포스코 퓨처는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미국의 지금 중국 쪽으로 이제 중국산 흑연에 대한 관세를 매긴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잖아요. 뭐 예비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예정이죠, 예정이긴 한데 일단 이렇게 된다라는 뉴스에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받는 상황이 좀 된 거고,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일단 기대감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요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인조흑연이죠. 인조흑연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진행하고 있는 거라서 중국에다가 일단은 관세 지금 93.5%죠.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적 결정을 내렸다라는 식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인조 흑연을 만드는 바로 이 기업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추세를 돌리게 되면 굉장히 괜찮은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이 2016년도부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 높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뭐 부채 비율이나 뭐 실적 같은 부분 따지고 보면 글쎄요라고 고개를 좀 갸우뚱거릴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수도 있는데, 이쪽 사업이 잘만 풀리게 된다면 긍정적인 요소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또 뭐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겠죠. 자,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 96,400원으로 확정 공시하는 그런 얘기도 나왔고, 그러면 지금 이번 달 말에 1조 원이 넘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자금 조달이 되는 거예요. 1조 원이 넘는 자금을 조달하게 되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뭐가 나오겠어요? 이제 흑연에 대한 부분들. 중국산 흑연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게 되면 인조 흑연 이쪽으로 또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이라면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에서 지금 흑연을 확보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높은 것 같아 보여요. 이 흑연 같은 경우는 그 배터리 쪽에 음극재로 많이 활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 인조 흑연, 그 다음에 아프리카 쪽에서의 네, 흑연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네, 가지고 있는 부분들. 자,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요? 네, 전 세계 음극재 출하량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조사해 보니까 포스코 퓨처엠이 9위. 유일한 비중국 기업이었다. 중국 기업이 아닌 것 중에서 유일하다. 이거 자체가 상당히 수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등부터 10등 안에 있는, 즉 1등부터 8등까지, 그 다음에 10등. 얘네들이 지금 중국 기업들인데, 얘네들이 이제, 이 반덤핑 관세 93%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면 가격 경쟁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포스코 퓨처엠에게 수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자, 이 요소를 가지고 지금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까지 딱 만들어내니까 현재로서는 주가 반등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20% 올라간 게 어느 정도 네,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될 수 있다 이 얘기죠. 자, 숙제는 뭐냐? 계속 올라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은 지지라인 때는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자, 이 돌파가 그대로 유지만 된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15만원 유지가 되면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는데 만약에 15만원 유지가 안 된다 그러면은 네, 주가가 다시 이 저항대 위쪽에 있으면 저항이죠. 그래서 저항대를 위에 얹고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그대로 유지하시면 돼요. 유지하시면 되고 매수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라면은 조금 베팅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차전지 쪽이 전체적으로 좀 돌리는 형태 나오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도 되는 상황이고 또 이렇게 흑연 같은 부분에 대해서 예비적 결정이지만 이게 진행이 돼버린다고 한다면 포스코 퓨처엠이 한 번 더 뛰어갈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즉 재료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정이 아니라 예비적 결정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유상증자라는 어떤 벽도 넘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면은 아마 반등의 실마리를 통한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격이 좀 다운이 된다면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지금 장대 양봉이니까 반을 자르면 되죠. 자, 14만 7천원 정도 네, 위쪽이라면 그냥 홀딩 유지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면 14만원 아래쪽에서 공략 포인트 한번 잡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네, 관심을 좀 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괜찮아 보이죠? 네, 저점도 잘 만들어냈고요. 단기적 상승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위쪽 저항 라인대가 20만원 위쪽이기 때문에 단기적 수익 노리시는 것도 나쁜 상황은 아닐 것 같아 보이죠. 그래서 제법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많이 올랐는데 추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은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만 그때는 홀딩 하시면 되는 거고 신규 접근은 네, 가격이 일단 조정을 받아야지 매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유 중인 분들은 20만원 초반 정도 네, 초중반 정도까지는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반등 포인트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네. 자, 그 다음에 볼 종목은 대주전자재료. 대주전자재료인데, 자, 요것도 한 10% 올랐습니다. 자, 저점은 잡았느냐? 글쎄, 이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저점에 대한 포인트. 일단은 아래쪽 지지선 때는 형성이 됐는데, 글쎄요. 요것도 많이 올랐죠. 2017년도부터 치면은 엄청나게 올라온 포인트예요. 그래서 요것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얘는 뭐냐? 흑연 규제에 따른 그런 부분인데, 얘가 흑연을 만드는 건 아니고, 대체재 쪽은 이제 실리콘 음극재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기대감이 좀 나올 수 있겠죠. 중국산에 의존하던 그런 소재의 대체재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 실리콘 음극재라면은 또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얼마 전에는 이제 테슬라 쪽에 공급한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은 뭐 문제될 만한 그런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요, 일단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는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보이긴 하는데, 요거는 박스가 좀 커요. 네, 그 다음에 전기차 쪽에서 나오는 부분들도 테슬라 쪽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적으로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테슬라가 현재 주가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네,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그거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네, 같이 보시면, 이 박스권 하단에 있기 때문에 상승 포인트는 나올 수 있어요. 그만 10만원 정도까지 예상은 해볼 수 있는데, 이제 추세를 전환시키기에는 요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다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 조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서두르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위쪽 10만원대라면은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매력도가 툭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하단에서 올라오는 포인트라서 홀딩 유지하시면 되는데 추세도 아직은 네, 이렇게 네, 하단 추세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애매합니다. 애매한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신규 접근은 하지 않는 것이 일단 맞을 것 같아 보이고요. 단기벽 패턴을 본다면 이제 추세 상단이 나타나는 부분에서 저항대 있는 9만원 정도까지 9만원 정도면 사실 먹을 거 별로 없어요. 네, 내일 만약에 월요일날 만약에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은 먹을 게 더 없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 10몇 프로인데 여기서 만약에 상승 출발해 버린다 그러면은 먹을 게 더 없죠. 그러니까 매수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매수는 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만 일단 홀딩하시고 일단은 9만원에서 10만원 사이 그 정도 라인대가 저항대로 진입할 것 같으니까 그 정도 포인트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료는 일단 좋기 때문에 조금 더 네, 보시면서 가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한번 볼까요? 네. 포스코 홀딩스는 추세를 전환시키는 모습이 좀 나타나네요. 자, 이거 25만원 정도 시점이면은 저점이란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매수했던 가격이 24만원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요 시점은 일단 리튬 때문에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다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다 해소가 돼버리게 되면 그 자리가 저점인 경우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 홀딩스 포지션 일단은 괜찮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조금 있다가 네, 참고를 좀 해보자고요. 네, 조금 이따 참고를 해보고 이게 추세가 지금 이평선에 모여 있잖아요.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이렇게 모여 있는 구간으로 진행되면은 수렴을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위쪽에 저항을 지금 맞았단 말이에요. 자, 요 저항. 여기는 이제 매물대가 있으니까 저항을 맞는 거예요. 한 34만원쯤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박스가 형성될 텐데, 리튬 같은 경우는 어떤 뉴스가 나왔느냐. 중국에서 이제 감산에 나섰다는 얘기예요. 네. 탄산 리튬 선물이 이제 3개월 치솟았다. 즉 리튬 가격이 많이 내려갔었잖아요. 그래서 리튬 가격 인하에 따른 그런 부담감이 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공급 과잉으로 약세를 보여왔었던 리튬의 가격이 중국 기업의 감산 움직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하이드로 리튬 이런 것들 뭐 상한가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EV 첨단 소재, 리튬 포어스 이런 것들 상한가 들어가고 했는데 그 외에도 네, 미래나노텍이라든지 뭐 코스모 화학, 네, 그 다음에 뭐 등등등, 네, 이런 리튬 관련주들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죠. 자, 그리고 이 기업 포스코 홀딩스는 이제 리튬 호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리튬 호수. 요것 때문에 그때 올라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일단 철강 쪽이긴 한데 리튬과 같은 그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쪽으로의 어떤 기대감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요렇게 돼버리면 리튬 광산이나 뭐 아르헨티나 염호 이런 것들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중국과 다른 쪽에서의 어떤 리튬 공급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기관들은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네요. 저점권에서 여기 바닥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스코홀딩스의 바닥은 25만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평선의 추세가 일단은 수렴을 통해서 진행이 좀 된다고 한다면 지금은 추세는 일단 전환을 시켜주는 것 같죠? 자, 조정이 한번 들어가면 좋겠는데 30만원 쪽 아래쪽이면 매수 포인트 나쁘지 않습니다. 29만원 정도 포인트 잡으시면 되겠고요. 가지신 분들은 그냥 홀딩 하시는 게 맞겠죠. 네, 추세를 일단 바꿔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등 포인트가 일단은 35만원대 저항대 그대로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추가 상승 가능성을 또 열어볼 수 있어서 그 내용까지는 한번 살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 홀딩 그대로 유지하셔도 될 것 같아 보여요. 그렇게 참고하시고, 네, 그 다음에 매수는 30만원 아래쪽
쪽 한번 노려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뭐 철강 섹터의 그 포지션도 한번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철강 섹터보다는 지금 2차전지 쪽으로 너무 많이 묶여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움직임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요거 포스코 홀딩스 지금은 홀딩 전략으로 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 둘 다 많이 올랐죠. 네, 에코프로, 네, 에코프로비엠. 근데 얘네들은 아직은 네, 돌린다라는 느낌을 가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왜냐면 포지션이 지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1차적인 지지라인 때 걸려 있죠. 여기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네, 아직 지지선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뭐 멈춰지는 그런 자리가 없죠. 그래서 지금 지지라인 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만 조금 더 아래쪽으로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좀 더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겠죠. 다만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고요. 자, 얘네들은 왜 올라가느냐? 일단 뭐 리튬 가격 뭐 이런 쪽 부분이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계열사를 통해 가지고 폐배터리에서 리튬과 같은 핵심 광물을 회수하는 리사이클링 사업까지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기대감이 좀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뭐 도시광산 이렇게 보시면 되나요? 네, 그런 쪽이기도 하고 또 배터리 쪽, 음극재 이런 쪽 같은 부분들은 이제 중국 쪽 흑연을 사용하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력이 조금 부담스러워질 수 있거든요. 원자력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자, 그러면은 네,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또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좋은 상황이고 대신에 이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은 너무 올랐다는 인식이 있기도 하고요. 또 대표적인 부분 아닙니까? 얘네들은 좀 안 돼라는 식의 어떤 그런 느낌들 계속 가져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평선 추세가 지금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 전환되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근데 단기적 상승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위쪽에 저항 라인대가 6만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라인대까지 어떤 기대 반등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현재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한번 치고 올라가는 형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괜찮은데요? 라고 또 포지션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홀딩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이고요. 대신에 이제 추세가 크게 반전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퓨처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뭔가 기대감이 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조금 약하거든요. 그리고 위쪽에 저항도 많고 그래서 네, 매수는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괜찮은데 뭐 추세를 전환시키기 위하거나 또는 이제 물려있는 걸 물타기 하는 용도로 매수한다? 그거는 조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아 보이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하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 보여집니다.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성일 하이텍 볼게요.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 폐배터리에서 리사이클링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리튬 감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원자재 가격 상승의 어떤 이슈가 벌어지게 되면 자, 광산 굳이 캘 필요 없다. 네. 굳이 뭐 비싼 돈 들어가지고 광산 개발할 이유가 뭐가 있냐? 폐배터리에서 추출하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있던 폐배터리에서 이런 것들을 추출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수익성이 늘어나죠. 즉 재활용 사업의 수익성이 늘어나게 된다. 자, 리튬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추출하는 것만큼 돈이 되는 거고 그 돈의 가치가 더 증가한다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나쁘지 않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폐배터리 이런 재활용 관련주들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주가는 일단 애매한 구간이긴 합니다. 계속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상장한 지 이제 제법 되긴 했는데 이쯤 됐으면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좀 잡을 때는 되긴 됐거든요. 다만 이제 2차전지 사업이 별로 안 좋다라는 것이 좀 애매한 내용이긴 합니다. 지금 실적도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추세를 돌리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것 같아 보입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뭐 추세적인 포인트는 일단은 뭔가 조건을 좀 갖추는 듯한 느낌은 좀 있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겠죠. 자, 1차적인 지지라인 때는 4만원 정도. 그래서 이 4만원을 넘겨주면은 이제 좀 돌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저항 때는 네, 5만 한 5천원쯤 되네요. 그 다음에
8만원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매수 의견은 가져가기 어렵습니다. 네, 매수하기는 좀 어렵고 대신에 올라오는 타이밍이 나오게 되면 추가 상승 다음 목표 가격 이런 식으로 단계적인 상승을 밟아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적어도 4만원 올라가야지 매수 포인트가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생각하시기 바라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래쪽 지지선, 네, 지금 보시면 32,000원쯤 나오잖아요. 이 구간 지켜지게 되면 그냥 홀딩 잘 유지하시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 보이니까, 네, 요거는 조금 더 홀딩하면서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한 3년 정도 지났으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신규 상장에 대한 물은 다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제는 네, 스스로 추세를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성일하이텍은 아직은 좀 애매하지만 네, 추세를 돌리거나 업황이 좀 개선되면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요소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노 신소재 한번 볼까요? 나노 신소재. 자, 요건 좀 애매하네요. 그죠? 네, 추세적인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지지라인 때는요, 조금 더, 뭐, 여기에 지지가 될 수도 있긴 있어요. 2차전지들이 대부분 좀 지지라인 때 비슷하게 형성되는 모습은 좀 있네요. 자, 근데 이것도 지지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동평균선 일단 딱 보시면 어때요? 네, 많이 빠질 수 있겠죠. 지금 아직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고요. 나온다 하더라도 단기 이평선, 그리고 단기 이평선도 아직까지 정렬이 안 됐네요. 자, 나노 신소재는 실리콘 음극재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체품이라고 보시면 되죠. 흑연과 관련된 그런 대체품. 자, 그래서 이게 괜찮을 것도 같은데 포스코 퓨처엠이 워낙 대장이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보니까 걔한테 수급이 쏠리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좀 드는 거죠. 아까도 이제 실리콘 음극재 관련 기업 하나 더 봤었잖아요. 근데 이 실리콘 음극재 같은 부분에 종목군들이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애매한 거죠. 아까 대주전자재료였죠. 대주전자재료, 요것도 지금 약간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나노 신소재도 그렇게 네, 우리가 긍정적으로 판단을 막 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추세는 일단 하향 추세고요.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대체품에 대한 부분들을 찾을 것이냐, 아니면은 네, 다른 쪽에 루트를 뚫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또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고민해야 되겠죠. 지금 추세로서는 네, 실리콘 음극재, 아까 전에 보셨던 뭐 대주전자재료나 나노 신소재 이런 것들에 대한 주가 상승률이 연속성을 띠기는 조금 어려 보인다라고 생각됐거든요. 거래량 같은 부분도 아직은 터진 부분이 없고요. 추세도 워낙 하방으로 강하게 내리꽂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반등 나와도 역시 단기적 반등 정도로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단기적 반등은 매물대 있는 구간이 이제 6만원대 중반쯤 되네요.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요. 올라가게 되면 뭐 한 20%대 정도 단기 수익률 노릴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더라도 사실은 네,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업황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빵 튀어주는 어떤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큰 상승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를 가져가기엔 좀 어렵습니다. 대신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단기 상승 노려서 일단 홀딩 해보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 보이죠? 자, 그런 정도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네, 2차전지 종목군들 대체적으로 좀 알아봤는데, 2차전지 기업들이 흑연 관련한 부분, 그 다음에 리튬, 그 다음에 뭐 테슬라를 팔고 2차전지 넘어오자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수급적인 측면들까지 봤을 때 괜찮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조금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네, 아직까지 추세가 네, 완벽히 돌아서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올 때 물려있는 사람들이 또 털고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물량 부담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일단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살펴보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방 추세가 워낙 강하게 형성되는 그런 종목군들은 조금 매수를 피하시고요. 어떤 종목들을 공략하시면 좋으냐면 네, 추세를 좀 돌리면서 직접적인 수혜를 강하게 맞는 종목들이 있죠. 네, 그런 것들 아까 방송하면서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그런 종목군들은 관심 있게 좀 보시면서 따라가시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외에 추세가 안 좋은 종목군들은 네, 조금 주의하시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접근을 하시더라도 추세를 어느 만큼 돌리고 있는지 그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차전지에게 이제 호재성 재료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그래도 좀 한숨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긴 합니다. 그래서 2차전지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제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 네,
좀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보시고 2차전지 쪽에서 이제 뭐 IRA 폐지라는 이런 부분들도 넘어야 되는 산이에요. 그래서 실적이 어떻게 개선되느냐, 전기차 캐즘 이런 것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조금씩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단기간에 좋아지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면서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도 하시기 바라고요. 2차전지 쪽 저는 없지만 갖고 계신 분들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종목 지원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